누구나 처음인 부모,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달콤한 초코맘. 자, 그럼 1편에 이어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원래 엄마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저희가 엄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면 엄마들에 한해서, 여성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이 나이에 갑자기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그리고 왜 여성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지? 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돌아가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이 아직까지 엄마한테 더 많이 치중이 돼서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일까? 라는 부분으로 다시 이제 좀 돌아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성들에 한해서만 너네의 자아를 찾아라. 너네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다시 들여다봐라.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실 저희가 진로를 정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대 때. 근데 이제 갑자기 한 3, 40대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 시점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은 성인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성인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 이미 맞는데, 이것을 저희가 현재 여성 또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물론 남성들도 굉장히 양육이라는 책임을 지고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무거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들은 좋은 얘기를 진짜요? 꼭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동의 현장에서 계속 조건 실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거 그대로 옮길게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성 어려워. 네. 그러니까 남성은 노동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여성에 대해서는 곧 이꼴 모성으로 이게 이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서도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일하는 엄마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엄마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다가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잘못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고민 사실 저도 되게 그런 고민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월급도 얼마 못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성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성 중심으로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면서, 그리고 아이가 뭐 이제 초등 입학하고 그 어릴 때 어쨌든 회사로부터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 중심으로 자기의 시간 스케줄이 쫙 형성이 되고, 일단 자기 자신보다 아이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 속에서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사실 까먹고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무슨 일 했는지도 잃어버리고 사실 일하러 다시 나갈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빨리 복귀하지 않을수록 일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또 못 가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랬다가 젊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못해서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이 일단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뭐 다시 취업 전선에 들어가건 뭐 그냥 아이를 보는 전업맘으로 계속 살아가건 간에 좀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꼭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이면 좋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게 된다면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즐겁게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남편도 좋고 애도 좋고 이제 이럴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인 거.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떤 자아 발견,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작업이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인, 모든 아이들한테까지 다 이제 중요한 건데, 사회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야 공부 열심히 해.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는데 야 좋은 직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도 네가 원하는 거를 물론 요즘 얘기하는데 그러다 뒤통수 맞죠. 야 네 새끼나 잘해.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듣는다는 대학만 거죠.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대학 들어가면 사실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지만 또 엄마가 워낙에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어른, 친구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그런 모습이 끼치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가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사실 뒤에 제가 원래 그런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성 중심, 좀 쉽게 말해 엄마 중심으로 되는 아직까지 또는 뭐 독감 육아. 네, 뭔가 그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고 있고 뭐 많이들 이제 남성들도 도와주고 그냥 도와준다는 표현을 또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뭐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예전과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엄마 중심이 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맞벌이 부부도 굉장히 많지만 네. 뭐 결국은 다 그만두시고 이제 양육이나 육아를 전념하시는 엄마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력을 원하지 않아서 단절이 되고 다시 사회에 나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이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세 분 다. 네네. 그렇죠. 구조가 존재하죠. 세 분 다 그렇게 그만두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7살 때 퇴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 전까진 그럼 맞벌이를 하신 그쵸, 거예요? 맞벌이를 했죠. 맞벌이를 네. 했는데 이런 거죠. 아마 다른 집도 그럴 거예요. 아이 82년생 김정혜도 나오잖아요. 일단 이제 둘이 같이 하다가 뭐 이게 82년생 김정은 출산에 걸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아이가 힘들어. 그리고 애 봐줄 사람이 주변에 없고 아이가 이제 저기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상태가 뭐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 어쨌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게 생기면 일단 아주 첫 번째 팩트. 남자하고 여자 중에 보통 남자들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이 얘기까지 건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까요? 네. 아니에요. 네. 노동에. 자르세요, 네, 자르세요. 네, 네.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네. 네네. 그래서 네. 60%예요 여자들이. 여자가 남성 임금의 60%고 그럼 당연히 사실 저희 집도 그 판단을 했거든요. 누가 더 네가 더 실리가 많이 나으냐. 보니까 일단 나는 지금 접을게 열심히 음.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나왔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강박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빠가 있어야지 보는. 하고 네네,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급여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네. 부분은. 커요. 진짜 그렇군요. 커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남성 같은 동등한 남성하고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급여가 낮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특수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사례로는 저희 남편 친구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좀 봐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기력이 좀 쇠하시니까 누군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현저하게 높았어요, 수입이. 그래서 저희 남편 친구가 이제 딱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두고 네, 육아대디. 있어요. 네, 육아대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뭐 학교 도서관이나 뭐 이제 유치원에서 필요한 책들 아니면 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나 아니면 책이나 있죠, 이런 있죠. 것들을 다 아빠가 전담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현재까지 제가 지금 벌써 한 5, 6년 정도 보고 있는데 꽤 오래. 네.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상태고 둘 다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육아데디가 있는데 이제 지난주 컨퍼런스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이셨고 여성분이시고 되게 젊으세요. 젊고 이쁘신 분이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애가 아직 돌도 안 됐으니까 애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간 거예요. 문화센터를 갔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 아빠가 소개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다 엄마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워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맞아. 기본적으로
그거 아세요? 녹색 어머니 외. 그쵸. 그렇지. 사실 저희 형부는 근데 형부가 나가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아빠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럼 녹색 학부모회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녹색 어머니회도 엄마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런 게 좀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심각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 바뀌어야 돼. 학부모회,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 근데 뭐 이런 저희도 식으로.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음. 저희 코너명이 어쩌다 부모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쓸 때 그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좀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엄마들에 대한 날 것 그대로를 얘기하자라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쩌다 부모 그래 가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아빠들도 건데. 들으시면 좋겠죠. 엄마들이 예, 이런 맞아요. 생각하는구나. 엄마만 들으시란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마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이런 약간 사회적 분위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왜 키워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아 아이한테. 그게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뱃속에 엄마와 이미 교류를 하였고 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안고 자야 아이는 포근함을 느끼고 뭐 그렇지 이런 않아요.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몰라서 약간 진짠가?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건가? 그럼 엄마가 키우지 않고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은 뭔가 더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왜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쵸. 아이들한테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분들은 할머니가 이제 계속 이런 양육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키우는 분들은 엄마가 이제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빠가 뭐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아빠가 그 역할을 계속 담당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바뀌는 게 좋지 않아요? 한번 애착 이제 관계? 애착 관계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에는 보통 이제 아이가 그 주 양육자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자아인 네, 거죠. 네. 또 다른 자아를 또 이제 다시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자아가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죠. 네, 주 네, 양육자를. 네. 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에 우리가 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네네. 이제 부모가 있어도 엄마의 가치관과 아빠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네, 있겠군요. 그게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3개월 요즘에는 하고 그리고 연장해서 뭐 무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1년까지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으로 요즘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못 부분 써서 문제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엄마들이 양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엄마라는 얘기를 아까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로 갔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 상황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어쨌든 정도예요? 어쨌든 크죠. 네. 근데 일단 좋은 얘기 먼저 하면 어쨌든 힘이 되는 존재가 생긴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하고 이제 복직했거든요. 그리고서 6살 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어쨌든 회사가 그리고 되게 멀었고 야근도 네네. 많은 곳이었는데 뭐 야근 늦게까지 하는 애 못 보고 뭐 일찍 와도 8시 이랬었어요. 그럼 집에서 이제 애하고 많이 있어야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아이를 보러 가야 되니까 회사에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업무 집중도 짱. 업무 집중도 짱.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래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복귀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애기 엄마들이 그 직장 윤리 워크 에틱스라고 얘기한다는데 또 어려운 얘기야. 아니야 이거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데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일할 때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들은 순간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만땅 받고 엄청 피곤한데 아이하고 한두 시간 같이 있으면 어쨌든 스트레스 쫙 풀리고 푹 자고 아침날 다음날 또 막 학교 가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남편이나 다른 인간 존재가 주는 즐거움과 다른 기쁨을 아이는 좀 주는 게 되게 컸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인간 존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지 혼자 씻고 밥 먹고 지 혼자 학교 가고 이거를 그 성장의 과정 자체를 계속 지켜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그 사이에 되게 힘든 일도 많잖아요.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게. 네. 근데 힘든 것만큼이나 그걸 까먹을 정도로 되게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존재의 까먹어서 성장을 둘째를 계속. 또 난다고 하더라고요. 금세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까먹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까먹은 거지. 그렇지, 당신은 까먹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힘이 되는 다른 누구하고도 다른 힘이 되는 존재가 생겼고 인간의 성장을 다 토탈로 볼 수 처음부터 끝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경험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되게 힘든 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되게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회사 다닐 때는 아이를 보려고 일찍 일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 뭔가 좀 더 일하고 싶은데 막 가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딱 시간 되면 또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각난 시간들 엄마들의 조각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끊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랑 이제 그 시간이 쪼개지는 거랑 그리고 저는 그 뭐지 회사 다니기 전에 여행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용기 있는 인간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여행을 가고 싶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랑 못 비슷하시네요. 근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못 가요. 그래서 3박 4일을 어떻게 이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니까 3박 4일만 제주도 갔다 올게 이랬는데 그 타이밍을 사정이 있어서 놓쳤어요. 근데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계속 못 엄마들이 가요. 이게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네. 그게 너무 이렇게 아이들하고 시종일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도 막상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내 새끼를 끼고 가야지. 내 새끼 없이 가기는 좀 싫어.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던데요. 아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좋죠. 같이 가면 되니까 같이 가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근데 왜 혼자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고독마저 없었는데. 사랑하고 싶다. 그러시군요. 근데 네. 혼자 좀 있어보고 싶어요. 혼자 이렇게 탁 혼자 해외여행 가는 게 나의 꿈. 아까 작년에 제가 저희- 얘기한 그 이유 때문이 맞아요. 너무 아이들과 항상 같이 지내니까 내 아니, 시간이 부족해서 나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나만의 여행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가족 여행은 저희는 뭐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 가까운 데 가는 거는 뭐 자주 가요. 뭐 한 2달에 한 번, 평균 2달에 한 번은 짧게라도 갔다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데 혼자 가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러는 걸 좀 하고 싶고 어떤 제주도의 자연과 나만 있고 싶은 거죠. 다른 존재들 빼고. 그리고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네, 시간이라고 적었거든요. 시간. 네, 가끔 나의 시간을 내 말대로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다 시간이 되게 적어놨는데 부족하시구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죠. 편집하면 되니까. 화장실을 갈 때 네네. 문을 열어두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네네네. 볼일을 보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되게 좀 아. 싫더라고요. 그럼 그거 싫지. 근데 그게 뭐 어느 순간 이제 습관이 돼서 온 가족이 다 지금 아직까지 막 문을 열어두고 네네네. 아직까지? 그래서 문 닫아 항상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막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네네네. 보더라고요. 애들은 그렇게 하지. 집에서. 네 집에서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맞아. 밥을 이제 뭔가 그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이건 네. 정말 어릴 때가 갑자기 생각나서 네, 얘기한 네, 건데 네. 모유를 먹이면서 제가 밥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제가 지금 그게 엄마가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네.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네, 네. 싶은데 모유수를 아이한테 하면서 이제 뭔가 제가 이제 항상 음식을 두 가지 일을 먹는 같이 많이 하죠. 네,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일을 네. 함께하는 약간 그런 것
것들이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방에 들어올 땐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와라. 아, 예의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애들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항상 하고 네. 그리고 지인은 네. 지인은 가끔 이제 문을 버컥버컥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주의를 시키죠.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방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이제 문을 벌컥 들어오고 네. 열고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와라. 엄마가 네.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그 친구는 지금 9살입니다. 네. 첫째요? 아니요, 둘째. 둘째가 9살. 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루팡님 얘기는 어쨌든 나의 프라이빗, 그러니까 그쵸. 그냥 네. 나만의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이랑 아직은 옷 갈아입을 때 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나의 프라이빗한 영역들 남들과 왜 안전거리 유지하는 것처럼 그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안전거리 자체가 없어져 그게 거의 일치했다가 이제 점점 거리가 조금씩 생기는 그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루팡님 같은 경우에 저보다는 조금 더 그게 더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나만의 거리, 나만의 공간, 그게 물리적이건 뭐 물리적이건 비물리적인 정서적인 거든 간에 그게 되게 이제 필요한 성격인데 이제 사실 그거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킬 수 없을 때 네. 어떨 때는 내 상태 괜찮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거죠. 네. NC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책임감이 제일 먼저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 전혀 혼자서 됐어.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스스로 직립보행하기까지도. 직립보행 나왔어요. 진짜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네. 아이들은 태어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를 키우셨거든요. 친정 엄마 아빠. 그러면 정말요? 네네. 소를 키우고 지금도 키워요. 근데 이제 황소 이런 뭐 아니면 젖소 이런 애들은 낳으면 정말 출산과 동시에 바로 일어서요. 그 말도 그렇고 바로 일어서지 못하면 걔네들은 그냥 그 봤어요. 죽는다고 네,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걔네들은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쓸 때까지도 한 1년 넘게 걸리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 이제 제왕절개로 해서 아이를 딱 세상에 딱 꺼내놨는데 정말 그냥 그때는 꺼내놓은 거니까 걔를 딱 보는 순간 드는 순간은 내가 얘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 그 건강하다는 게 굉장히 다양한 뭐 맥락이 있겠지만 사회 필요함보다는 사회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장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그렇게 맹목적인 무한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아이는 왜 남편이나 뭐 연애를 할 때든 아니면 결혼을 하는 상대든 간에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이라는 존재하고는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잘 맞지 않을 때는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 뭐 억울한 감정이 생겼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는 온전히 오롯이 나를 정말 그런 사랑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뭐 물론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혼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늘 엄마 하고 이 세상에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줬었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났었던 건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그 두 가지가 그리고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번에 아이가 5학년이라고 네.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근데 사랑해요. 저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전 아기가 없잖아요. 네. 저희 언니가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첫째가 엄마 껌딱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고 엄마가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봤다니까요. 쟤는 왜 저렇게 엄마가 좋을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안 좋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 혈연이라서 피가 땡기나? 비빌 언덕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정말 그것 둘째랑은 때문은 다르게 아니죠.
진짜로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향이 달라서 둘째는 혼자서도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첫째가 그러는 게 연년생이어서 뭐 흔히 말하는 약간 동생한테 사랑을 뺏겨서 엄마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NC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 모든 아이들이 다 저렇게 엄마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성향 차이는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비빌 언덕인 것은 다 동일한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진짜 그 우리 앤님의 그 아이와 또 안 그런 아이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저희 아이도 저한테 그렇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도 우리 아이보다 한 살 어린 친구 보면 그 친구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마다.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 이런 물리적인 거리 말고 이런 심리적인 게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밖에서 타인을 만나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누가 나를 뭐 혼내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싫거나 밉거나 막 다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시 뽀로로 이렇게 다시 네네네. 그 금세. 네, 그 사랑의 유턴이 너무 사랑의 좋더라고요. 유행가 가사 같았어요 방금. 근데 나는 그게 아이들 발달하고 난 되게 많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발달. 예, 왜냐하면 일정 시기가 그게 있죠. 그런 시기가.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그치.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자기 자아가 뭐 자아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생기고 이미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아가 생겨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리가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밀착도가 그러니까 물론 보여지는 현상은 조금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 자아가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너도 네 인생을 살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죠. 네. 근데 그거는 아이들마다 그런 이제 그 아이들은 항상 세컨 찬스를 주잖아요. 저희한테 엄마가 화를 내건 뭐라건 두 번째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농담식으로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남편이한테 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난다. 그렇죠. 이혼당한다. 관계 두절이야. 그러면. 막 이런 얘기들이 아이한테 더 있는데 화를 많이 낸다는 의미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똑같은 인격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약한 존재한테 또 내 아이한테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타인한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저희가 그 어쩌다 보면 코너에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회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그림책 뭐 또는 영화 뭐 사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삐삐앤 루팡의 이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책을 NC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제가 그림책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희 그 주제가 오늘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엄마라는 주제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저는 나라는 주제로 조금 더 먼저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 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 옷들을 입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노요코라고 일본 그림책 작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100만 번 산 고양이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작가고 또 에세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에세이 제목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넘어가고요. 하늘을 나는 사자, 사노요코 글그림, 황진이 옮김. 어떤 곳에 멋진 갈기와 멀리까지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와 고양이들은 친척이어서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사자의 멋진 갈기를 보려고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사자는 고양이들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어흥! 사자는 우렁차게 외치며 땅을 박차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휴, 지켜보던 고양이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자는 잡아온 먹잇감을 자르고 굽고 조리고 양념을 발라 맛있게 요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을 묻혀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야, 역시 사자야. 고양이들은 매일매일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그때마다 어흥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날아올라 사냥을 나갔습니다. 역시 사자야. 고양이들은 아주 당연한 듯 말하며 이빨에 낀 고기를 이쑤시개로 찝찝 소리를 내어 쑤셨습니다. 있지. 나는 낮잠을 자는 게 취미야. 사자가 말하자 고양이들은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하하,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농담도 잘하잖아. 사자도 어쩔 수 없이 황금빛 갈기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르르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자는 가장 먼저 찾아온 고양이에게 갈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낮잠을 좀 자야 해. 고양이는 땅바닥을 구르며 우히히히히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사자도 오호호호호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 힘들다. 그날 밤 사자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고양이는 자고 있는 사자를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히히히히 진짜 웃겨. 정말 낮잠 자는 줄 알았잖아. 어우. 사자는 목소리를 짜내며 땅을 박차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사자는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양이들은 사자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자가 낮잠 자는 게 취미라고 농담했었지? 한 고양이의 말에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황금빛 돌이 된 사자는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기 고양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물었습니다. 옛날 게으름뱅이 사자야. 허구한 날 낮잠만 자다가 돌이 되어버렸지. 엄마,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아기 고양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물었습니다. 옛날 멋진 사자가 있었대. 그런데 왜 돌이 돼서 자고 있어요? 글쎄, 왜 그럴까? 분명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황금빛 돌사자는 부르르르 몸을 털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어흥! 우와, 멋진 갈기에 우렁찬 목소리까지 정말 멋진 사자다. 사자야, 너 얼룩말도 잡을 수 있어? 아기 고양이는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는 아기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어흥! 우렁차게 외치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책이에요. 혹시 그림책을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그림책을 삐삐 루팡 그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이유를 간단히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걸 어떤 도서관에 제가 살던 그때 근처에 있었던 도서관에 가서 조그만 리플렛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7개월이 됐을 때부터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이후의 삶이 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지 못하고 자란 세대였고 저희 집엔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한테 좋다고 해서 읽어주는 그림책이 어느 순간부터 저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거.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림책을 보면서 또 울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받았었던 위안이나 또 같이 울고 공감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어른들도 우리가 이미 어른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걸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내 안에 살고 있는 작은 내 아이 그리고 나에게 그런 동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아이와 함께 엄마로서 살아가지만 내 아이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이와 함께 공감하는 매체로는 그림책이 아주 탁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하늘을 나는 사자 NC가 이 책을 선택해 주셨는데 혹시 이 책을 선택하신 뭐 이유,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를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늘을 나는 사자는 제가 사자를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엄마라는 역할옷을 입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때로는 강요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유의지로 행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피곤했을 때 근데 그게 꼭 엄마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아니면 더 많은 포지션을 요구받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나의 욕구에 지금 내 상태에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서 하늘 나는 사자가 말을 해요. 나 좀 힘들다고 그리고 나는 낮잠을 자는 게 취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른 고양이들은 고기만 잘 잡고 잘 날아오르는지 알았더니 농담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이 사자는 분명히 진심을 담아서 나의 상태를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엄마로서 내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내 상태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지 또 역으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내 아이가 나한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타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정말 농담처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리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고 돌이 되었었던 사자가 다시 깨어나서 하늘로 박차고 날아오를 때 하는 어흥은 그 이전에 다른 고양이들한테 사냥감을 먹이를 제공하려고 날아오를 때 어흥과는 다른 어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정말 좋아서 땅을 박차고 하늘 날아오를 때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을 때나 좋을 때나 하는 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엄마 뭐 크게 봐서는 프롤로그로 그냥 어쩌다 부모 뭐 삐삐앤 루팡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왜 이런 뭐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눠보는 첫 시간이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세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